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죠? 대내적으로는 한 번도 지구는 인간들로 하여금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공부를 한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만사를 다 제쳐놓고 오신 네 분 선생님들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오늘 손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4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4시간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손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4번에 걸쳐서 손을 얘기해야 할 그런 전체적인 그 맥락을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문자를 공부하고 있죠. 특히 이제 한자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한자라고 하는 문자를 지금 공부하는 과정인데, 그 문자를 공부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뭘 공부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공부는 다른 공부도 뭐 여하에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문자에 대한 이 공부는 모든 학문을 다 총망라해서 하는 공부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장르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뭐 인문, 뭐 과학, 뭐 뺄 것 없이 음악, 뭐 체육, 뭐 할 거 뺄 것 없이 전체를 다 둘러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궁극적인 부분은 여기 내가 적어 놨잖아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우리말이고, 이제 한자를 거기에다가 대입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단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은 사람인자, 그 다음에 저 앞에서 큰 대자 공부했죠. 그게 원래 사람을 상징한 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 한 글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는 사람인자는 측면도고 큰 대자는 사람의 정면도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사람인자의 측면도, 큰 대자의 사람의 정면도,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그려놓은 그림에 불과하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인류 전체, 어떤 그 사람이 현생 인류, 소위 하면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에 대한 종류까지의 과정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인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된 거죠. 예? 지구 전체 지금 현생 인류를 다 총칭해서 얘기할 때는 뭐 현생 인류 이전에 뭐 수많은 그 전생의 그 어떤 인류 종자들이 달리 존재를 했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 인간에 대한 고고학도 다 밝혀질 만큼 밝혀져 있기 때문에 뭐 침팬치가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하는 설에서부터 그게 아니다, 뭐 별하별로 뭐 인간의 현생 인류 탄생에 대한 그 퀘스천 마크도 거의다가 증명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것을 내가 언급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류라고 하는 말은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이게 쌀미자예요. 쌀미자는 88자에 8팔자를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다가 10자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손이 많이 가는 작물 중에 쌀미자가 들어가는 것은 쌀이 그만큼 한자 문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식으로 작용 기능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쌀미자는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인간의 한자 문명에 특히 주식으로 지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쌀미자 자체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것 자체는 숫자의 의미로도 많이 쓰여진대요. 많은 숫자 88이잖아요. 예? 밑에는 개견자예요. 그 옆에는 뭐예요? 머리 혈자죠. 자, 개 종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개가 88개나 다른 얼굴을 하고 모여 있어. 어? 지금 요새 반려견에 대한 얘기를 뭐 내가 거들먹거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 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별로도 많이 있지만 종류가 같은데도 다 각각 다르죠. 네.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가 대입시켜 놓고 봅시다. 사람은 남녀노소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거기다가 황인종, 뭐 흑인, 뭐 백인 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지만 남녀노소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인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분류 방법이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게 종류유 그러잖아요. 에? 이 유자는 이렇게 발음을 해도 되지만 소리값이 똑같아요, 이건. 그러면 앞에가 인자가 붙었죠. 그러면 인류의 모든 분류 방법을 사람의 각각 다른 것을 개로 얘기를 했을 따름이에요. 종류자가. 종류자는 모든 생물뿐만이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그 종류가 각각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동물 개를 예로 들어서 지금 종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자의 뜻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사람인자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인자가 들어가갖고 인류 그러면은 내가 아까 가장 타당한 분류 방법이 남녀노소로 하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남녀노소. 네. 거기에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나눗셈은 또 하나 더 있어야겠죠. 음양의 나눗셈으로 얘기하자면 남녀로 나눠놓고 남녀노소로 바뀌어야겠죠. 예?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아까 저 앞에서 모두의 시작할 때 궁극적으로는 무엇에 대한 공부라고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공부의 모든 것이 지금 이 문짝은. 그래서 인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인류라고 하는 말도 학문적으로 많이 쓰기는 써요. 예?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인류하고 인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아주 나머지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쉽기 때문에 인간을 얘기하면 이건 사이간자잖아요. 예? 네. 이것은 문문자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를 만든다는 뜻이죠. 문 안과 박이 생기죠. 안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서 내가 저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말에
네라는 말이 있고 아니요라는 말이 있고 네. 이거 내가 지금 안경을 벗었더니 네는 어의 네잖아요 이게. 예? 어의로 썼어요 내가 여기 지금. 안경을 벗으니까 안 보이네. 하여튼 네 아니에요. 저거 내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지금? 예, 있어요. 예. 우리말이 네 아니요를 하루에도 인간이면은 아이들 어른 할 것 없이 전화만 받으면 네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든 문자 생활을 하는데도 수없는 긍정과 부정의 대명사로 단 한 글자로 네고 하나는 아니요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 밖에 창밖에 여자 문 안에 남자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시다. 문이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지금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지금 여기 통로 엘리베이터에 내려갖고 들어갖고 똑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돼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네 그러죠? 네. 그게 대답네 자가 아니라는 뜻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네,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이 네라는 말은. 나는 안에 있습니다. 그게 네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부정사지. 그게 아니라 바깥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게. 네, 아니요가 하나는 긍정인 거고 하나는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 우리말인데, 그것이 사이간자를 내가 설명해서 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날짜가 들어가 있죠. 하루는 밤낮으로 나누죠. 네. 그렇죠. 네. 밤낮으로 반하는 것은 한자 사상이 가지고 있는 역경의 핵심인 음양으로 변화한다고 하는 내용이죠. 네. 음양으로 변화하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이간자예요. 낮과 밤, 음양으로 변화한다. 그 사이에 낮과 밤이 사이간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그 경계가 밤낮으로 나눠지는 사이간자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사이간자가. 그렇죠? 설명이 됐죠? 네. 그러면 그 앞에 사람의 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아까 남녀노소로 사람 인류 전체를 나누는 구분법보다도 그 이전에 나눠야 하는 것이 음양 남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로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인간이라는 말은 음양으로 나누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원천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남녀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우리말에 그냥 남녀. 그것이 이제 한자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음양 철학적 분화의 첫 번째 분화의 방법. 태극이 있어요. 태극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음양으로 나눠지죠.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적색과 그 청색이 이렇게 반절로 딱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으로 있죠. 예,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게 바로 태극의 원리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양은 어떻게 획정적으로 이렇게 반절로 숫자로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태극 문양으로 뿐이 설명이 안 되겠다, 되겠다. 어떤 게 맞겠어요?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태극 문양을 국가의 상징인 심벌로 삼고 있는 나라다. 네. 그래서 지구상에 아무리 나라가 많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심벌로 국기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탁 눈에 띄는 국기가 하나가 있더라. 물어보면 소지요. 그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속으나 멍청하다 이 말이야. 지 스스로가. 정말이에요. 이건 중국에 일본에 한자 문명의 핵심 주축국들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소위 철학 미학적 관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면은 어찌서 이 코리아의 심벌 국기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쇼킹한 거예요. 쇼킹한 거.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상하네 이거 국기가. 어떻게 나라를 상징한 것이 이렇게 처먹었을까? 서양 무식한 놈들은 그러겠죠. 그러나 서양의 그 심오한 그 철학적 관점, 미학적 관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자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역경적 핵심을 이렇게 나눠서 태극에서 분화해서 음양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대가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이받아야 돼요. 나는 이마만 쳤어. 쇼킹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좀 더 진화를 시켜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지네들이 아무리 한자 문명이 지네들 것이니 무엇이 최고니 문화민족이니 중화민족이니 노래를 부르고 지랄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핵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연이냐 이 말이에요. 지네들이 국기로 쓰는 것을 지네들이 오성 홍기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 오성은 5 오자에다가 별성자예요. 5개의 별로 딱하니 지네 대륙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5개 성으로 나눠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흉내낸 것이에요. 뭘 흉내냈다고? 미국의 성족이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미국이 지네 나라 땅덩어리를 탁하니 그려놓고 미국은 50개 주죠. 50개의 별을 막 거기다 그려놨어. 그게 미국 너네들이 뭐 그렇게 크냐? 우리 땅덩어리도 크다. 그래갖고 미국의 흉내를 그대로 내니라고 중국 그 남의 나라 다 뺏은 그놈의 나라 땅덩어리까지 다 그려놓고 우리는 50개가 아니라 5개면 족하다. 크게 5개. 그래갖고 5개로 딱 거의 나눠놓고 오성 홍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국가의 심벌들이에요. 이 지구상의 가장 깡패 두 악독한 놈들 두 나라의 국기, 소위 하면 심벌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 있는 놈들이, 예? 더더군다나 중국 놈들이 지네들이 문화민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한자 문명을 자랑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역경철학적 그 화두인 태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옛날서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옳거니 빨리 우리의 국가의 심벌로 삼아야겠다고 하고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놈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난중에서 걔네들 중에 지식인들이 아차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사실이니까. 굴러 들어온 떡이에요. 우리나라가 국기를 망국이라고 하는 박람회라고 하는 그런 데에다가 외국에 이제 그 프랑스 영국에서 망국 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올림픽보다 더 중요하게 열리는 것이 국제적 행사였었어요. 그 행사에 국기를 걸어야 되는데 국기가 없어. 근데 보니까 태극기가 있어. 그래서 태극기를 빨리 거기다가 접수하기도 하고 그것이 일본도 안 쓰고 있고 중국도 안 쓰고 있고 우리가 빨리 그것을 점령을 한 것이죠. 선점을. 예, 점유를 해서. 이때 처음으로 태극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고 태극기는 옛날서부터 있었.
옛날서부터 있어. 태극기도 있었어. 역경 사상에 있는 네네. 거야. 네네. 그거. 수없이 굴러다니는 것이 태극 문양이야. 근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 국기 형태의 태극기. 다 있었지. 다 있었어. 온전한 지금 태극기의 형태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의 모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양으로 분화하고 그러니까 8개로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지. 사상으로 나눠져 있고 이것을 사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좌우 동서남북 인의예지에 동청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있었어. 네.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가 옛날서부터 있었어. 태극도설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니까. 네. 근데 그게 우리 몫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내가 다 밝혀놓을 수는 없으니까. 태극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것이 되었구나. 그런 걸 더 연구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게끔 유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다 아이들이 더 저 하늘에 떠 있는 창고, 콘텐츠의 창고, 클라우드가 다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에 사고전서 다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러면 한자를 이해를 하고 알게끔만 하면은 걔네들이 다 들어가서 다 떠들러 보면은 이렇게 신비한 것이 있구나. 어째서 태극기가 우리 것이 되었는가. 그 노래만 부를래도 스토리가 만리장성이요. 베라벌로모 역경을 우리 것으로 되게끔 점유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주가 아니잖아, 지금 오늘은. 예?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도 많다고 그랬죠, 내가. 덤으로 한 얘기고, 바로 인간이라고 할 때 가는 인류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 분류의 서양의 소위 얘기하면은 인간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한자로는 인류가 타당한 관점인데 일본인들은 인간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일본인이 쓴 거예요. 이게 100년도 안 된 글자 인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쓰잖아요. 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굉장히 정치 사회적 모든 단어들은 말입니다. 일본인들이 서양의 모든 자연과학 뭐 정치 사회적 철학 뭐 할 것 없이 한자로 의자로 굴러다니는 것을 단어로 체계화시킨 나라가 중국이다 일본이다. 일본의 최고급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송원 선생. 인간은 일본인들이 지식인들이 서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류 전체의 개념을 우리는 인간 사이간자로 해가지고 쓰겠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 의미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천의 개념, 그 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는 땅의 개념, 이런 것까지를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삼간사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삼수분화라고 했죠. 이것은 시간, 공간, 인간 했을 때 천지인 삼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또다시 한자 문명의 핵심 내용을 일본인들이 절체절명에 필요한 세 가지의 재료,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철학적 단어를 완성시킨 사람들이 일본인의 지식인들이었다 이 말이야. 그걸 우리는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쓰고 있는 거고. 중국이 지네가 한자고 주인이고 그러면 중국이 만들었을 게 아닙니까? 저런 단어들을. 중국은 그런 주체성이 없는 나라예요. 변방국가예요, 변방국가. 떼죽만 많고 그 욕심만 많은 놈들이지, 그 놈들이.
제가 흥분해요. 항상 이렇게. 화가 나니까.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돼. 그래서 일본인들을 내가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바로 일본이 처해 있는 상태, 중국이 처해 있는 상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태가 혼란의 시대예요. 소위 얘기하면 서구문물이 과하게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일본은 문을 활짝 열고 다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국은 뭐 했어요? 쇄국했잖아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 애를 쓰다가 아편전쟁에 의해서 망해, 청일전쟁에 의해서 망해, 러일전쟁에 의해서 망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혼란기에 빠져갖고 있으니까 지식인들이 그런 걸 생각할 틈도 없어. 우리나라는 더 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고. 왜? 식민지 상태니까. 이제 일본인들은 그것을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철학적 화두의 단어로 딱하니 삼재 사상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놨다. 그것도 제가 저 앞에서 얘기하는 삼수 분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 삼재 사상을 내가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궁극적인 목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 사람을 알아가는 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질문이 또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궁극적인 최후의 질문. 이 강의 끝났어요. 강의 끝났어, 정말로. 너는 누구냐의 질문이 아니라 그 화살을 이렇게 돌리는 질문이 최후의 종착점이에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흥분해서 우리 혜원 선생 그 대답이 명쾌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예. 잠깐 쉬겠습니다. 네.